제목은 이겁니다. 네, 이윤택 연출가의 최근 그 사과 관련된 기자회견에 대해서 이런 폭로가 뒤늦게 나왔습니다. 사과 회견 전에요. 불쌍한 표정 연기 리허설을 거쳤다는 겁니다. 대체 어떤 얘기인지 먼저 사과하는 이윤택 연출가의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피해 당사자분들의 상처를 위로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벌도 달게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제 잘못이고 제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잘못이고 제 탓입니다. 사과드립니다. 고개를 숙였는데 보니까 이랬다는 겁니다. 불쌍한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러니까 물론 이윤택 연출가가 나와서 사과했을 때 모든 국민들, 우리 돌직구에서도 진정어린 사과가 아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진정어린 사과가 아닐 수밖에 없었던 게 짜고 한 거예요. 당연히 진정성이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다시 그 극단 연희단 거리패에 소속된 연출가분이 지금 폭로를 한 건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사과회견을 하기 전에 미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전에 리허설을 다 했고 각본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그 표정은 너무 사과하는 표정이 아니니까 조금 더 사과하는 표정으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답했다는 것이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 사과회견이 있고 나서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분이 직접 또 화가 나가지고 올렸던 것이 임신해서 낙태했다는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리허설 과정에서 임신 사실과 낙태 사실이 다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짰다는 거거든요. 정말 이걸 보면 저분이 수십 년 동안 그 나쁜 손으로 수많은 여성들에게 몹쓸 한 것도 모자라서 국민들의 지탄과 분노 속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예정해놓고 그것을 짠 각본에 따라서 했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어떤 특정 여성의 임신과 낙태에 대한 엄청난 성폭행 사실조차도 모든 극단 단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폐했다고 하는 이 조직적인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영주 의원님 보면은 이 기자회견 하기 전에 먼저 변호사한테 형량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과문을 만들었고요. 자, 보니까 표정이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이런 피드백까지 받았고 결국은 많은 신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네, 역시 연극 연출가답게 정말 잘 짜여진 연극 사과 기자회견을 펼친 거네요. 네. 뭐 심지어는 이제 좀 잠잠해지면 다시 하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심으로부터 이렇게 사과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요 공간에서 나타나는 어떤 말하자면 연희동 그 연극패라고 하는 부분은 본인도 문제지만 그것을 옆에서 말하자면 조장하는 남자 배우들도 있었을 거고 여자 선배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같이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고 또 그 가족들도 이윤택 씨 가족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단순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의 문화계 전반에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문화였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각하다는 측면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 그 마음속에 왜 진정한 사과가 되지 않느냐 하면 여전히 저 사람 마음속에는 네가 출세하기 위해서 나한테 오지 않았냐. 내 때문에 출세한 애들이 몇인데 이런 마음들이 아직도 여전히 있단 말이죠. 우리가 과거 사회에 있어서 어떤 식민지라고 하는 건 식민지 자체로 나쁜 게 아니라 그 식민지란 공간 속에서 배신을 용인하고 하고 옆에 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한테 빌붙으려고 하는 게 문화가 됐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사실 이러한 말하자면 문화계 전반에 나타나는 권력과 관련돼서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편협한 마음 또 그것을 조장하는 모른 체 하는 어떤 공범자들 이런 것들이 같이 엮어서 표현되고 다시 한번 더 심각하게 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그 표정 불쌍해 보이지 않는다 지적을 했다고 알려진 이 연희단 거리패의 대표는 이 연출 논란이 불거진 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리허설 한 건 맞는데 표정을 지적한 거는 진실된 사과 태도로 보이지 않아서 의견을 그렇게 표시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소희 대표 연희단 거리패 관련돼서 뭔가 이윤택 연출가를 좀 돕는 듯한 이런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과거 침묵했던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던 연희당 거립에 있던 한 전직 배우 관련자 홍선주 씨라고 본인이 이름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금 폭로 글을 올려서 지금 굉장히 이분의 성함이 인터넷에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에요. 이제 처음에 익명 인터뷰 당시에는 이 여자 선배들 얘기를 하면서 정말 안마를 조력자처럼 시키고 후배들을 초이스하는 역할을 했었다. 안마를 거부했더니 어쩌면 이렇게 이기적이냐. 빨리 들어가라고 강요했다. 그러니까 이윤택 씨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여성 대표도 방조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김소희 대표가 부인을 하니까 추가로 본인이 이제 실명 글을 올려서 다시 한번 납니다 하면서 다시 반박을 하고 나선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숨겨진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피해자가 제 목소리 내지 못했다는 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앞서 얘기했던 그 극단에 있는 오모 씨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옥의 아수라장과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사건의 그 본질에 대해서 그분이 썼던 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연희당 거립회는 19일에 해체가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론이 잠잠일 때까지 기다리고 극단 가마골에 모여 있다가 4개월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모여갖고 새롭게 연극을 한번 시작해보자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인고 하니 연희당 거립회라고 하는 공간에 이윤택 씨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명 공동체처럼 살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연극 공동체에서 이윤택의 부적절함들을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고 여기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초이스까지 시켜가면서 안마를 들어가라고 했던 대표가 있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할 수 없었던 거는 이 극단 자체가 깨지는 순간 우리 모두가 공멸한다는 위기감을 줬던 거거든요. 이걸 누군가가 반드시 끊어줬었어야 되는데 그걸 끊어주지 못했고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 여자 단원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피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상황이 연출됐던 건데 여기에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김소희 대표를 비롯한 숨겨진 조력자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소희 대표도 반론이 있으시다면 저희 방송을 보고 반론이 있으시다면 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 밀양 관련해서 이 연희당 거립회가 해체가 되기는 했지만 중앙일보가 보면은 그곳 이윤택 씨가 머물던 곳에도 한번 갔다 왔는데 급히 이제 가족들이 그때 떠난 흔적들이 남아있다. 네, 이번에 그 폭로한 여배우들이 다 함께 공통적으로 성범죄 장소로 그 지목한 황토방, 그 황토방을 아마 중앙일보가 다녀온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성벽극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극장 무대 뒤에 있는 어떤 이게 작은 주택에 달린 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이 방에 사실 99년도까지는 이윤택 혼자 살다가 2006년도부터는 부인과 딸 등 가족들이 옮겨와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 이제 황토방 형태였고, 뭐 지금은 조립식 외관으로 그렇게 바뀌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대표의 부인이 여기 계속 거주를 하고 있었고, 사건이 불거지니까 이제 급히 이곳을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이런 그 빨래대 이런 것도 그대로 있고, 뭐 각종 부엌용품들이 부엌에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또 뭐 황토방 안에 가보니까 침대, 책상, 옷장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김성태 운영위원장 발언대로 나와라. 임종석 비서실장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나한테 화풀이 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먼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 네, 바른 데에 서보십시오. 바른 데에 서세요. 예. 여기서도 말씀 가능한데요. 어때 따로 나가야 됩니까? 따로 서십시오. 근데 위원장이 왜 저한테 이러시는지 제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저 성실하게 오전 내내 답변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자료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밖에 없는 지금 임종석 비서실장 상당히 좀 당황한 표정이에요. 근데 네. 일단 박미영 차장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세웠습니까? 왜 세워서 답변했습니까? 그 위원장만 알 텐데, 김성태 위원장만. 일단은 올해 들어 첫 운영위원회인데. 그렇군요. 운영위원회가 여러 상임위 가운데 청와대를 소관 업무를 하는 데가 운영입니다. 그래서 운영위 위원장이 이제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인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위원장으로 처음 맡은 자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기싸움 비슷한 것도 필요한 대목이 있어요. 근데 김석태 위원장님 원래 좀 성격이 저런 대목들이 좀 있긴 한데,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첫 대면이기도 하고 회의석상에서 그러다 보니까는 약간 이제 자료 제출이 좀 미흡하다라는 이유를 들긴 했지만, 글쎄 보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약간 과한 대목들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겠지만 임종석 실장도 왜 저한테 이러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상임위 같은 경우에 그 임종석 실장이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보통 답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일반적으로 통상 답변하는 자리인데, 거기 서서 답변하는 건 어떤 분들이 거기서 답변하세요? 보고를 할 때 보고용으로 이제 나가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보고 자리가 아니라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리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굳이 가서 답변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면서도 겸연쩍게 웃으면서 기분도 살짝 나쁘고, 그래서 일단 위원장이 시키니까 가서 얘기를 하고 들어왔는데 나가서도 별다른 질문은 안 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왜 또 할 말은 해야 되겠으니까 임종석 실장 이런 거 왜 저기를 굳이 세워서 저기 얘기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더니 김석태 위원장이 그때 얘기를 하죠. 자료 제출을 청와대가 제대로 안 해서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얘기 먼저 세웠다. 하면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세웠다 그랬더니 임종석 실장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월요일 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는데 그것 갖고 그러냐. 저기 세운 거는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또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공방이 됐죠. 보완 설명을 하면 보통 이제 저 발언석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이나 책임지는 사람이 이제 모두 발언 인사를 할 때, 그리고 일반적인 질의는 절대 저기서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회를 먼저 들어왔던 임종석 실장 입장에서는 아주 생경한 장면이죠. 일부러 그럴 수 없는 어떤 격식을 통해서 비서실장을 벌 세우는 듯한 그런 벌 세우나 모습을, 군기 잡나 이런 생각이 군기 잡는 들었다. 모습을 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임종석 실장 물론 뭐 청와대에 있으니까 답변을 하러 나왔겠지만 국회는 내가 먼저인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나. 네, 그런 면에서 실제로 보면 좀 특별한 내용 없이 이렇게 격식에 안 맞는 어떤 발언대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의 생트집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생트집 같다. 제가 볼 때는요, 김성태 위원장이 이번에 첫 이제 운영위원장이 된 첫 회의예요. 그전에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있었기 때문에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당시에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운영위원장 잘 내놓으라고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김성태 운영위원장 체제의 첫 회의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이 있으니까 아마 제가 볼 때 군기 잡는 것도 있습니다만 내가 위원장이다. 위원장임을 한번 과시하기 위한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을 잡은 것 같은데, 국민들이 볼 때는 참 국회의원들이 참 이상한 짓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바쁜 시간에 신경 쓸 것도 많고 하는데 굳이 지금 서서 답하든 앉아서 답하든 그렇게 좀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많은 분들 분석이 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 하면은 많은 국민들 눈에 딱 떠오르는 게 최순실 국조특위에서 호통을 지르던 그 위원장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권위를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고요. 자료 제출 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이 운영위 내에서 특히 청와대에 대한 불편한 기류를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는 한국당 의원 116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지금 사법적인 문제를 삼기 위한 뭔가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제기까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를 대상으로 하는 기싸움에서 좀 밀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것 같으나 임종석 실장이 또 그대로 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있었던 운영위원회 자리에서도 아마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장면 그대로를 사실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라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고서는 한마디 한마디를 던지는 게 사실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글쎄요. 누가 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는 시청자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의 몫으로 남겨놓겠다라고 김병민 박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임종석 실장 참 여러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이 건은 어떨까요?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청와대가 정리를 못하는 게 있어요. 탁현민 행정관입니다. 고1 때 여중생과 첫 성관계를 가져 그 아이는 단지 성관계를 위한 대상이었다. 탁현민 행정관의 경우에 지금 미투 운동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직접적인 성적 폭력하고는 좀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또 거기에 대해서 진심 있는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이은택 씨나 고은 씨나 다 옛날 거지 지금 겁니까? 부적절한 것들에 대해서는 또 정도 차이는 정도 차이대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